늦으면 연락이라도 하라고 몇 번을 말했니? 이제는 정말 못 기다리겠어. 순남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남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습관처럼 시계를 확인하죠.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순남만의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걷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냄비를 올리고 쌀을 한 줌 덜어 물에 불렸습니다. 죽을 끓이는 일은 이제 순남에게 일상 중의 일상이 되었어요. 밥은 위에 부담이 되어 먹을 수 없게 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체했던 기억 때문에 조심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죠. 한 숟가락 떠먹어도 명치가 답답해지고 소화가 안 되어 밤새 뒤척이곤 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죽도 사치라니. 순남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무 주걱으로 죽을 저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소리가 아침의 정막을 깨뜨렸어요. 위장병이 생긴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그때부터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더니 이제는 죽마저도 조심스럽게 떠먹어야 하는 몸이 되었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지만 순남은 그게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7시가 되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두 돌 된 손자 도윤이를 데리고 오는 시간이었어요. 지연은 말없이 아이를 순남에게 맡기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도 형식적이었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었죠. 때로는 인사조차 없이 급하게 아이만 맡기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순남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남은 도윤이를 안아 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만큼은 순남에게 큰 위로였어요. 하지만 종일 아이를 돌보는 일은 이른이 된 몸에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침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순남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었죠. 도윤이가 울면 달래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쪼그리고 앉아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야 했어요. 도윤이는 할머니 품에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순남은 아이를 재우며 김장독이 놓인 베란다를 바라봤어요. 작년에 담근 김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매년 김장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해온 일이니까요. 김장독 뚜껑을 열면 시큼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김치를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조금씩 꺼내 먹는 것이 전부였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도윤이에게 이유식을 먹였습니다. 지연이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어요. 순남은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대견해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잘 먹네. 할머니처럼 속 아프면 안 되는데. 아이에게 말을 걸면서도 순남의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자리했어요. 지연은 이유식만 준비해둘 뿐 순남이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유모차에 도윤이를 태우고 천천히 걸었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었지만 대화는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순남이는 참 고생이 많아. 며느리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을 모르는 채 했죠. 마트 앞을 지날 때면 예전에 남편과 함께 장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녁이 되면 다시 죽을 끓였습니다. 아침에 먹다 남은 것을 데워 먹기도 했어요. 지연이 도윤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8시, 때로는 9시, 심지어 10시가 넘어서 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순남은 속이 쓰려왔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위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죠. 연락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순남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괜히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망설여졌거든요. 그렇게 참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순남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만 지연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어요. 밤이 되면 혼자 남은 집은 적막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을 달래주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위가 쓰려올 때면 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베개에 머리를 대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순남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했습니다. 김장동 옆에서 보내는 나날들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변화없는 일상이지만 순남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손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버티는 하루하루였죠. 아무도 모르는 순남의 외로움과 아픔이 김장독처럼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순남은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7시에 지연이 도윤이를 데려왔어요. 하지만 지연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했고 입술도 바싹 말라 있었죠. 어머님,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늦으면 얼마나 늦는데?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나가면서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순남은 도윤이를 안고 서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하루 종일 도윤이와 보내는 시간은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오후부터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지? 도윤아. 순남이 달래도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젖병을 물려도 장난감을 주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순남의 위도 함께 쓰려왔죠.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지연이 연락을 해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순남은 도윤이에게 저녁 이유식을 먹이면서 시계를 자꾸 확인했어요. 7시, 8시, 9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피곤한지 울음을 그치고 순남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9시 반이 되자 순남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올라왔죠. 연락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10시가 넘어서도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남은 소파에 앉아 도윤이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의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순남의 마음은 차가워져 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10시 40분,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래서 화장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일이 좀 늦어졌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남은 일어서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하지 그랬니? 순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계속 찾더라. 엄마를 찾아서 한참 울었어.
순남의 말에 지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순남은 잠든 도윤이를 지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를 받아 안은 지연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니? 순남이 물었지만 지연은 괜찮아요라고만 했습니다. 지연이 도윤이를 데리고 나간 후 순남은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부엌으로 가보니 아침에 끓여둔 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순남은 찬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차가운 죽이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가슴까지 시원해졌습니다. 그날 밤 순남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연이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았을까? 몸이 아픈 것 같았지만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거리감이 그런 대화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무 참기만 하는 건 아닐까? 순남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순남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오지 않았고 며느리와는 마음이 통하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순남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순남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겠구나. 순남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죽을 끓이면서도 어젯밤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연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차가운 손. 뭔가 이상했지만 순남은 그 이상함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작은 결심 하나가 자리 잡았어요. 밥은 이제 내가 아니라 지가 챙겨 먹어야겠구나. 그날 이후로 지연의 패턴이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도윤이를 맡기고 나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어요. 또 어떤 날은 연락도 없이 오후 내내 사라져 있다가 자정을 넘겨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순남은 그럴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지만 지연에게 직접 따지지는 못했어요. 오늘은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순남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는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렸고 순남은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죽 한 그릇으로 버텨야 하는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결렸지만 아이 앞에서는 아픈 티를 낼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어르신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남이네 며느리 요즘 참 늦게 다니더라. 아이 맡기고 밤늦게까지 뭘 하는 걸까? 순남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족 일이 동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창피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김씨 할머니가 도윤이를 보며 말했어요. 순남 씨,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말끝을 흐리면서도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순남은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올라왔어요. 지연은 연락도 없이 늦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순남이 휴대폰을 들여다봐도 메시지 하나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번번이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바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순남의 마음은 점점 딱딱해져 갔어요. 어느 날 밤 지연이 자정을 넘겨서 왔을 때 순남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렇게 늦으면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순남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엄마를 찾아서 하루 종일 울었어. 내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더라. 순남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순남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말이라도 해봐.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지연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진실이 다 아닌 것 같았어요.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순남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못했어요. 다음 날 순남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전자상에서 작은 CCTV를 하나 샀어요. 설치하는 방법을 배워서 거실 모서리에 몰래 달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CCTV를 설치한 후 순남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를 감시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홀로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라도 남겨두고 싶었나? 순남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CCTV 화면을 통해 본 자신의 모습은 처량했습니다. 하루 종일 도윤이를 안고 있는 작은 할머니의 모습이 화면 속에 있었어요. 아이가 울 때 달래는 모습, 혼자서 이유식을 먹이는 모습, 늦은 시간까지 지연을 기다리는 모습, 모든 게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지연이 늦게 오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연락도 없이 새벽 1시에 와서 잠든 아이를 깨워서 데려갔어요. 순남은 그런 지연을 보며 화가 났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더 창백해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순남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죄송해요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과가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CCTV를 설치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순남은 녹화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의 자신은 정말 외로워 보였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아이를 돌보는 모습, 시계를 자꾸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모습. 내가 이렇게까지 혼자였구나. 순남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순남은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뭔가 바뀌어야 해. 참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지연이 무엇을 숨기고 있든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남의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지연은 아침 7시에 도윤이를 맡기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좀 늦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며 서둘러 사라졌어요. 순남은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10시 이후에나 돌아온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도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순남은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가 쓰려와서 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이번엔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순남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1시 반이 되자 순남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으로 걸어가서 디지털 도어락을 바라봤어요. 번호는 도윤이 생일인 208이었습니다. 순남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혔어요. 손가락을 들어 새로운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515.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이제 됐다.
순남은 중얼거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를 안아 올려서 자신의 침실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할머니랑 같이 자자. 자정이 넘어서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삐삐삐.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신호음이었어요. 지연이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안 열리지?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순남은 침실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순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어머님, 문이 안 열려요. 도윤이 데리고 나가게 좀 열어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순남은 전화를 받고 조용히 말했어요. 애 데리고 다니던가. 나 이제 몸 못 버텨.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연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남은 단호했어요. 늦으면 연락이라도 하라고 몇 번을 말했니? 이제는 정말 못 기다리겠어. 순남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도윤이가 추워할까봐.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순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자가 추울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 넘어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늦지 말았어야지.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지연은 현관 앞에서 계속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삐삐삐. 계속해서 틀렸다는 신호음만 울렸어요. 순남은 침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바깥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남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가봤어요.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서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순남은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지연이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순남이 부르며 지연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순남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순남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구급대원들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다시 지연을 살펴봤어요.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순남은 자책감에 휩싸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순남은 지연 곁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윤이는 다행히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지연을 들것에 올리는 모습을 보며 순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만든 건가? 구급차에 동행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를 안고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화가 났던 마음은 어느새 걱정과 죄책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괜찮을까? 내가 너무 심했나?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 같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좀 더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순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연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응급실에서 지연이 깨어났을 때 순남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지연은 순남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보며 순남은 자신이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너무 화를 냈나 보구나. 순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사과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연락을 안 하고, 늦게 다니고,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순남은 병원에서 지연과 도윤이를 지켰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좀 더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지연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남은 도윤이를 안고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지연아, 아침은 먹었니? 순남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연은 고개만 저었어요.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순남을 보며 물었어요. 네, 시어머니입니다. 순남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분과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순남은 도윤이를 간호사에게 맡기고 의사와 함께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환자분이 최근에 유산을 경험하셨더군요. 그것도 꽤 늦은 시기예요. 순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유산이요? 네, 약 2달 전쯤으로 보입니다. 임신 4개월 정도에서 자연유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의 설명에 순남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그동안 지연이가 혼자서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분들은 모르셨나 보네요. 환자분이 혼자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우울증 증세도 있고 몸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남은 그 자리에 지연이 태어나던 날 순남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지연을 살폈습니다.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도윤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죽이라도 끓여줄게. 순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해. 지연이 사양했지만 순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순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연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순남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너도 이제 죽밖에 못 먹겠구나. 나처럼. 순남이 말하자 지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오늘은 내가 할 거야. 죽이 끓는 동안 순남과 지연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정말 혼자서 다 감당했구나. 순남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힘들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 순남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어요. 마음도 그렇고요. 약도 계속 먹어야 하고. 순남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럼 일은 어떻게 할 거니? 순남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그러라고 하고. 순남은 경제적인 걱정이 되었지만 지연의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야지. 몸이 먼저야. 죽이 다 끓자 순남은 2 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한 그릇은 지연에게,
한 그릇은 자신이 먹을 것이었어요. 우리 둘 다 죽신 새네. 순남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작게 웃었어요. 어머님과 같은 걸 먹으니까 왠지 마음이 편해요. 함께 죽을 먹으면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실 편지를 하나 썼어요. 지연이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무슨 편지? 순남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께 드리려고 썼던 건데 용기가 안 나서 못 드렸어요. 지연이 편지를 순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순남은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어봤어요. 편지지에는 지연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남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어머님이 도윤이를 돌봐주시는 것 정말 고마워요. 편지를 읽어가면서 순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편지 중간에는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셋째 아이 이름을 지민이라고 지어봤어요. 도윤이 동생이 될 아이였는데 하늘나라로 먼저 갔네요. 어머님께는 증손자 또는 증손녀를 안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순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아. 순남이 편지를 내려놓고 지연을 바라봤어요. 왜 이런 마음을 혼자서 간직하고 있었니? 나한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그리고 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서. 아이고, 내 딸아. 순남이 지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딸처럼 생각할게. 며느리라는 생각은 다 버릴 거야. 지연은 순남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혼자 참았던 슬픔과 아픔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순남도 자신의 경험을 지연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도 둘째를 잃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서만 울었지. 지연이 고개를 들어 순남을 봤어요.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간이 약이었어. 그리고 도윤이 아버지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고. 지연아,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나도 있고 도윤이도 있어. 순남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극복해 나가자. 지연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남은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는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참 바보였구나. 이런 마음을 모르고 서운해하기만 했네. 순남은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다 읽은 순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동안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도윤이도 제대로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순남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너를 며느리로만 봐서 미안하다. 순남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넌 내 딸이다. 이제부터는 정말 딸처럼 생각할게. 지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풀어졌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첫 번째 밤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지연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순남과 함께 죽을 나눠 먹고 도윤이를 함께 돌보면서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진 것 같았어요. 순남도 지연을 며느리가 아닌 딸로 대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몸이 어때? 순남이 아침마다 안부를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님. 지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진 게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멍하니 공허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순남은 그런 지연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를 잃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이 조심스럽게 순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뭐니? 순남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상자를 열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손편지 몇 장과 초음파 사진, 그리고 조그만 아기용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지민이 것들이에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순남은 그 물건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지연이 그 중에서 손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민이에게 쓴 편지예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매일 썼어요. 편지지는 분홍색이었고 지연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남은 안경을 쓰고 조심스럽게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민아, 오늘 엄마가 너를 처음 본 날이야. 초음파에서 작은 콩알만 하던 내가 이제 손가락도 생기고 발가락도 생겼다더라. 편지를 읽어가면서 순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연이 아이를 얼마나 기대하며 사랑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오빠가 너를 많이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도 증손자가 생긴다고 정말 기뻐하실 거야. 편지 내용을 보니 지연이 순남에게 손자를 안겨드리고 싶어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순남은 자신을 생각해준 지연의 마음에 더욱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요즘 할머니께 많이 혼났어. 너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연락을 자주 못 드렸거든. 할머니는 아직 내가 있다는 걸 모르셔. 언제 말씀드려야 할까? 순남은 그 부분을 읽고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 어머님이 도윤이 돌보시느라 힘드신데 또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지연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순남은 자신이 지연에게 얼마나 부담을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마지막 편지는 유산 직후에 쓴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할머니께 너를 소개해드리지도 못하고. 글씨가 흐려진 부분이 많았어요. 눈물 때문이었을 거라고 순남은 생각했습니다. 순남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연아, 이런 마음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구나. 순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니? 순남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화내시는 걸 보니까 더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순남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참 바보였구나. 순남이 자책하며 말했어요. 지연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았다면 절대 화내지 않았을 텐데. 지연은 순남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죠. 순남은 상자 안에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하지만 아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지민이구나. 정말 예쁘게 생겼네. 순남이 초음파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요. 어머님이 도윤이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순남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지연아. 순남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았어. 도윤이도 있고, 이제는 너도 있고. 순남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지민이를 위한 작은 추모를 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어요. 지민아, 할머니가 너를 못 봐서 미안하다. 하늘나라에서 건강하게 지내렴. 순남이 중얼거리며 기도했습니다. 지연도 마음속으로 지민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민아, 이제 할머니도 너를 알게 되셨어. 할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엄마를 많이 도와주시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지연이 순남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지연아. 넌 내 딸이야. 순남이 지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벽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갔어요. 순남의 집 풍경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도윤이의 장난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두 개의 밥그릇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지연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순남과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고등어 구워드릴게요. 지연이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어요. 요즘 지연은 매일 아침 순남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드실지, 몸은 괜찮으신지 꼭 확인하고 출근했어요. 순남은 그런 지연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고등어 좋지. 오늘은 내가 밥을 지어볼까? 순남이 대답했어요. 요즘 순남은 죽 대신 밥을 조금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위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지연과 마음이 편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 덕분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직장을 다시 시작하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순남이 아쉬워했지만 도윤이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도윤이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순남은 뿌듯해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도윤이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도윤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도윤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니? 순남이 물어보니 도윤이가 신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그렸어요. 도윤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남은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녁이 되자 지연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고등어 사왔어요. 오늘은 정말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지연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어요. 몸도 많이 좋아졌고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요즘 너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어. 순남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고등어를 굽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받아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지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고등어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도윤이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 아이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순남과 지연은 함께 웃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순남은 밥을 지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죽만 겨우 넘기며 지냈는데 이제는 밥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연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마음의 짐이 덜어진 덕분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좋아지는구나. 순남은 혼잣말을 했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고소하게 구워진 고등어, 김치찌개까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인사를 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밥이 정말 맛있어요. 도윤이가 밥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순남은 그 말에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잘 먹으니까 할머니가 기뻐. 지연도 순남이 지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어요. 어머님, 밥이 정말 맛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노인정에서 한글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순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일주일에 2번씩 가고 있어. 할 일도 생기고 좋더라. 지연은 그런 순남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어르신들도 어머님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연의 칭찬에 순남은 쑥스러워했어요. 뭘 대단해. 그냥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시작한 건데.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도윤이가 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글자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순남과 지연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도윤이도 나중에 선생님이 되겠네. 순남이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서. 순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지연이가 와서 우리 집이 정말 살맛나는 집이 되었어. 그날 밤 지연과 도윤이가 돌아간 후 순남은 혼자 앉아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김장독이 놓인 베란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작년에 담근 김치는 이제 거의 다 먹었고 올해도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연이랑 같이 김장을 해볼까? 순남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어요. 휴대폰에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맛있는 저녁 감사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요. 순남은 그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며느리에서 딸이 된 지연이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남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죽이 아닌 밥을 지을 예정이었어요. 쌀을 씻으며 순남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가스레인지에 밥솥을 올리고 밥이 익기를 기다리며 순남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김장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남은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순남은 식탁에 2개의 밥그릇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지연이랑 맛있게 먹어야지. 따뜻한 밥 냄새와 함께 희망찬 하루가 시작되었어요.